김 여사 73세.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아들네는 바쁘고 경로당은 귀찮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뭐하고 점심때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통화 시간 47초. 저녁 6시. TV를 켭니다.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가 나니까 켜둡니다. 9시에 불을 끕니다. 잠은 11시가 넘어야 옵니다. 이런 하루가 한 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모릅니다.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요즘 좀 기운이 없네. 그냥 늙어서 그래. 라고요. 그런데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김 여사 같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간 분들만 따져도 작년 한 해 동안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서울 송파구 인구 전체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라고요. 왜냐하면 김 여사처럼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과는 좀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야, 이 생각 때문에 혼자 집에서 괜찮아 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도 헷갈립니다. 병원을 모셔가면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괜찮은 거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아파, 속이 더부룩해, 가슴이 두근거려, 허리가 쑤셔. 병원은 계속 다니는데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원래 그런 체질, 나이 들면 다 아파 라고요. 재미있는 건요, 손주 용돈은 절대 안 잊으시는데 본인 병원 예약은 자꾸 잊으십니다. 마트 세일 정보는 꼬박꼬박 체크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다는 건 말씀을 안 하시죠. 부동산 시세는 관심 있으시면서 본인 마음 건강은 나이 들어서 그래로 끝내십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변기현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정신보다 신체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요. 말로 풀면요, 마음이 아픈 게 몸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마음이 우울하다고 안 하십니다. 대신 몸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울증보다 더 위험한 건 치매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박할머니 68세. 요즘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아까 밥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손주 이름도 가끔 틀리고 TV 리모컨 어디 뒀는지도 모르십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셔가십니다. 치매 검사 좀 해보자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입니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우울증이 왜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져서 치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라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겁니다. 치매는 점점 나빠집니다. 약을 먹어도 진행을 늦출 뿐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집중력도 회복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내용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이 진짜 위험한 신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중에서도 우울증이 함께 오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치매에 걸린 분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도 같이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웃긴 건요, 우리는 치매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그냥 기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검사는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울증 검사는 그런 것까지? 라고 합니다. 병원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정작 진짜 돈이 드는 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라는 걸 모르십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하면 10명 중 7에서 8명은 확실히 호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인지 치료입니다. 요즘 약은 예전처럼 멍해지거나 의존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들이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 진짜 위험한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신호 1번. 괜찮아 만 반복하신다. 전화를 해도 응, 그래, 괜찮아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오늘 뭐 하셨는지, 밥은 뭐 드셨는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딱 끊어서 말씀하십니다. 더 위험한 건 이겁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늘어날수록 실제로는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할 일, 오늘 뭐 하셨냐고 묻지 마세요. 대신 내가 오늘 겪은 일을 먼저 얘기하셔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신호 2번. 그냥 집에 있지 뭐. 이 말이 잦아졌다. 경로당 가자는 말에도, 산책 가자는 말에도, 친구 만나자는 말에도 귀찮아, 피곤해, 다음에 라고만 하십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2주 넘게 계속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할 일, 같이 가자고 하지 마세요. 대신 엄마, 오늘 제가 심부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체국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요 라고 하세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나오십니다. 신호 3번. 몸이 아프다는 말이 늘었는데 병원은 이상 없다. 머리 아프다, 속 더부룩하다, 허리 아프다, 가슴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할 일, 그럼 다른 병원 가볼까요? 가 아닙니다. 대신 엄마,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몸이 아닌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3가지 신호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기한 건요, 우리는 부모님 혈압은 매일 체크하는데 부모님 말투는 체크를 안 합니다. 혈당 수치는 기록하는데 통화 시간이 줄어드는 건 못 느낍니다. 부모님이 드시는 약 개수는 세는데 부모님이 웃는 횟수는 안 셉니다.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강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둘째, 우울증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도 우울증인 줄 모릅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셋째,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원래 좀 그러시지,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겠지 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년기 우울증 조기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은 바로 상담을 연결합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노인 건강검진에 우울증 선별 검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재는 것처럼 우울증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우울증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건강 이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치료만 하면 좋아지는 병입니다. 예방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꼭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잠과 밥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걷습니다. 셋째, 사람을 만날 약속을 만듭니다. 넷째,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즐거운 활동 하나를 유지합니다. 종교 모임이나 경로당이나 운동 모임, 손주 등하교를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집에 오래 있으면 생각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난 인생이지. 사는 게 재미없다. 아파도 그냥 참고 살지 뭐. 이건 투정이 아니라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한 가지. 부모님께 전화를 하실 때 밥 드셨어요? 가 아니라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딱 이것만 바꿔보세요. 상황별 행동 기준 다시 설명할게요. 부모님이 괜찮아만 반복하신다. 질문을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전화 통화가 1분 안에 끝난다. 뭐 하세요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로 시작하세요. 집에 있지 뭐. 이 말이 잦아졌다. 같이 가자가 아니라 심부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 바꾸세요. 몸이 아프다는데 병원은 이상 없다. 다른 병원이 아니라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전화 통화가 보통 몇 분이세요? 1번, 5분 이상 통화한다. 2번, 12분 안에 끝난다. 3번, 요즘 통화를 잘 안 하신다.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몸 수치만 챙기지 말고 표정과 말투도 같이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뉴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